삼성전자가 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사인일까요? 오늘 채팅창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삼성전자를 사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여동이 사고 싶어졌고 어머님들이 사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시그널일까요, 김정일 교수님? 경계 경보. 위용. 아직 못 샀어요.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약 85,500원이거든요. 만약에 사시면 공습 경보로 바뀌는 거겠죠?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삼성전자 오늘은 사실 어제 최고가 경신해서 초반에 좀 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보십시오. 82,000원. 여도은행에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도망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8만전자의 달성의 의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자리가 뚫린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라운드 피겨가 뚫렸다라는 관점에서도 일단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가 먼저 베팅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의 강세는 뭐 쉽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네. 아마 뭐 저도 들어오기 전에 테이버 고사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네네. 대부분 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오늘 제 눈에 좀 더 띄는 것은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진 것이고 ASP가 올라오는 게 지금 디램만 올라온 게 아니다. 네. HBM 원래 좋았고 디램도 올라오고 있고 낸드마저도 올라오고 있고 이것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쓸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적자 기업 원익 IPS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쵸. 있고 그다음에 낸드 관련주라고 꼽히고 있는 소위 전공정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강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DI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반도체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 가동률 회복으로 인해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공장이 확장되는 모습으로 빠르게 간다면 뭐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다른 장비주들에게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종목별, 그러니까 중소형주 안에서는 순환매 계속 펼쳐지면서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거고 형님들은 잘 버텨줄지 여부도 중요한데 형님들이 못 가면 또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큰형님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연말 기준으로 좀 길게 말씀드리면은 연말까지 8만 원 중후반대는 충분하다. 네? 네. 지금 82,000원인데 네. 연말까지 8만 원 중반이라면은 3,000원 안팎.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적 가까운 발표가 거 아니에요? 나왔을 때 차익 네.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수급이 붙었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이제 실적 발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고서가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조 원대 1분기에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2조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숫자가 안 지켰었거든요. 이게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배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게 지금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말 목표 주가를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네. 결국 HBM3라고 하는 그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우리가 10만 전자를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에 우리가 모든 공정을 좀 더 이제 TSMC의 공정을 뺏어 와서 우리가 HBM 혹은 이 AI 반도체 전체의 공정에 관여하게 되었다라는 게 나와줘야 목표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8만 원이 아닌 9만 원대를 또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뉴스가 나온 게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이 약간은 불안한 게 사실이다. 그러고 아마 이러고 난 뒤에 실적 발표 전으로 조정이 오면은 제 생각에는 8만 600원에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8,500원을 이렇게 저희 앵커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기 개인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 같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은 가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예,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8,600원에 사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8,700원까지 조정 보일까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큰일 사겠다라는 나는데. 그런 마음도.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한 10가지를 쭉 봤더니 제일 낮았던 목표 주가가 한 93,000원이었고요. 높은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2개월 한국 목표 주가인데 내용대로 보면은 지금의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쪽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가전사업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HBM3E가 콜테스트 통과 당연히 연내될 것이다를 기정사실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네. 올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숫자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컬 테스트를 통과하는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두 고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 K 증시의 한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뉴스에 팔아라. 네, 세론으로 또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올라가는 데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타이밍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변동폭을 또 노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완벽한 어떤 대체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보기엔 조금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소부장 쪽에서 부품주를 본다면 앞서 이제 김정일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원익그룹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PSK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레거시 쪽으로 엮여 있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저는 반등세를 조금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미반도체가 너무 이제 또 시장의 수급을 좀 끌어당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런 강한 슈팅보다는 어떤 윗꼬리가 달리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혜림 교수님도 좀 얹어주시죠, 말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분명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박스권을 맴돌고 있을 때 사라고 하면 약간 욕먹었던 시기였고 그쵸. 이제 어느 정도 8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사고 싶다는 질문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를 갈지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어떤 평단가에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젠가 조정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만전자까지 가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물론 상승 여력은 있지만 좀 조정이 올 때 다시 담는 예를 들어서 뭐 8,500원, 600원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이제 세우시고 이제 네. 기존에 이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진짜 좀 매도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또 지금 가격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에 한꺼번에 모든 100% 비중을 다 들어가진 않죠.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비웃으신 거죠. 아니. 3번에 나눠서 매수를 할 세 번밖에 계획이기 안 때문에 나누세요? 뭐 어디 10번 나눠요? 아니 100번 나눠야죠. 100번을 나눈다고요? 네. 무슨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해요? 3번 정도면 됐지. 어쨌든 그건 이제 제 개인 사정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사실 부담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가격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전망 얘기를 할 때 그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엔비디아가 요즘에 주춤 합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 주춤거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밤사이에도 좀 약간은 애매했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뭐냐 그러면은 너무 많이 선반영되었다. 일단 지난 6개월 동안 오른 부분이 벌써 100%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현재 포워드 PR 1년 뒤를 기준으로 지금 30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미 나온 보고서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1,150로 올리면서 거기에 사족을 달았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2025년도에 실적을 땡겨서 PER 40배로 놓고 계산을 했더니 $1,150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1,000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 땡겨 올려가려면은 내년도의 실적에 또 PER 배수를 40배를 곱해야
우리가 그 정도의 목표 주가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요건 어찌 보면 증시의 부담감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21선에 안착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다음 주에 21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조금은 쉬어가겠구나라는 그런 흐름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뭐 나스닥 혹은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투심이 약간 꺾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조차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달러가 오를 때 반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쪽이 네. 원자재고 귀금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보시면은 원자재도 올랐고 귀금속도 올랐습니다. 달러가 오르는데 원자재도 오르고 귀금속도 오른다 그러면은 요거는 둘 중에 하나죠. 불안하다 혹은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이런 배팅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는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증시가 뭐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포워드 PER 기준으로 30배입니다. 네. 올해가 아니에요. 1년 뒤를 기준으로 30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열이지 않겠냐. 그래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뭔가 약간 공백이거든요. 지금 오늘 밤에 PC가 나오고 다음 주 금요일 되면은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월 CPI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백 기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미 증시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1분기가 딱 끝났습니다. 2분기로 뒤집어지는 말 그대로 분기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번 한 주 내도록 미국에서 약간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시가 급변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움직임에 있어서 오늘의 혹은 목요일 금요일에 이러한 약간 우리나라의 서프라이즈가 약간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급하게 이제 좀 서두르시기보다는 네. 약간은 보유자의 영역에 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관련한 기대감에 대형주도 올랐지만 중소형주 그중에 이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어제 17% 급등을 했죠. 어제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번 주에만 오른 상승률을 봤을 때는 거의 40% 육박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만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양봉 전환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저도 너무 배가 아픕니다. 내가 왜 하이닉스를 잡지 못했을까? 한미반도체를 잡지 못했을까? 배는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전 지난주에 잡았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좀 얄밉겠죠? 저는 좀- 정말. 쏘세요, 소고기. 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간이 드리도록 작아서 하겠습니다. 잡지 네. 못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흐름이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진짜.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진짜 보유자의 영역이 맞고 이제 4월에 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목표 주가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HBM을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네. 눌릴 때 잡고 싶지만 이게 막상 또 눌리면은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오르고 나면 후회가 되니까 좀 이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 보니까 낸드 쪽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삼성전자도 없다, 하이닉스도 없다, HBM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익 그룹주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최근에 시세 좋게 나왔고 네. 여기서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차라리 좀 이런 종목군 위주로 다시 보는 게 훨씬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제 2월 중에도 그때 이제 고점에서 조금 밀렸을 때 이거 지금 한미반도체 사도 돼요? 이런 토론을 굉장히 격정적으로 했던. 근데 당시에는 한미반도체 다들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땐 다들 하는 그런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는 또 한미를 합니다. 예, 한미라는 이름 든 기업들이 요즘에 참 이슈가 많은데 한미 반도체 그중에서도 참 대단한 주가 상승률이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참 정말 심장이 한 10개 정도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9%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강 국면이 와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을 또 내비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수요의 그 핵심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중국 쪽이 쓸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네. 중국이 영원히 쓸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선 보고 바뀌던지 아니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는 안 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변했을 때 변하지 않고 계속 팔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확보한 HBM3라는 거죠. 물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3는 삼성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들어오면서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에 있어서의 높은 마진율로 계속 물건을 팔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3는 아직까지 알려지기로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래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켓쉐어를 나눠주는 것인데 그 마켓쉐어가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나눠주는 것이니까 충격이 적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레거시가 좋아진다면 하이닉스처럼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이 영업 레버리지가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HBM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상 뭐 삼성증권의 의견에 뭐 반대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기술적인 어떤 싸움이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시장을 좀 많이 뺏긴다. 네. 라면 이제 그때는 얘기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젠슨왕 얘기도 그렇고 보면은 만들어주는 TSMC의 캐파는 제한적인데 여기저기서 다 HBM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 칩은 누가 만들지? 계속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올해 물량은 끝난 상황에서 뭐 TSMC도 캐파가 가득 찼다고 하는데 네. HBM 공급만 하면 TSMC가 공장을 넓혀서라도 다 만들어주는 건가? 라는 의심이 좀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HBM과 관련된 긍정적 요소는 몇 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에 어느 정도는 조금 깎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HBM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네. 너무 120% 확신하시지 말고 지금은 조금 낮추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 되겠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 이제 갓비치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도 저희 방송 중에 갓바치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도 올려주셨는데 일부 좀 잘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이 보유자분들이 가지고만 계셔야 하는지 일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일부 팔 때 또 얼마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의 그 투자 전략이나 상황에 네. 맞춰서 결정해야 되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 자체가 비슷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조정폭이 커지거나 기술적으로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조정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뭐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그렇게 움직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뭐 지난 2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그 이에 한참 더 올라갔지만 저는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미반도체의 지금 그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을 반영했다는 맞는데 네. 일종의 이제 기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수급적인 힘으로 밀고 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2차전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늘 높이 올라갔던 주가도 언젠가 한계에 달하면 급하게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비싼 거 맞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도 맞지만 펀더멘탈 대비 과열된 상황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2월 달에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지금부터 줄여야 될 때다. 단순하게 뭐 보유만 하실 때가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뭐 적극적으로 줄이든 소극적으로 줄이든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저는 분할 매도의 시작점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반대 의견 있으세요? 이럴 때 왜 팝니까? 들고 있어야지. 용기 있게. 일단은 매도를 고민하신다 그러면은 다음 주 수목. 수목? 실적 발표 직전에. 어. 그때 이제 약간의 뭐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파시는 분들은 네. 내가 팔고 난 뒤에도 판 만큼 다시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 아, 100분할해서 비싼 가격에서? 매일매일 내가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더 오르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만 파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런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재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료는 바로 1분기 실적이죠. 네. 그럼 실적 발표 직전에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더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나는 평단이 6만 원인데 내가 거기서 익절하고 난 뒤에 다시 사면은 평단이 올라가는데 나는 그러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사이클 고점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정리를 해보시죠. 김정효 교수입니다. 삼성전자 보유, 한미반도체 축소. 김태성 고수. 조급한 마음은 내려두세요. 윤혜린 고수. 외국인 없고 다시 구만전자 가자. 테이버 고수. 실적과 엔비디아가 키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